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6월 1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를 6월 28일에 치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란의 오른쪽 상단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회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들을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란과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외교 관계는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란의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장 적대 관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적대 관계를 가진 나라는 사실 하나뿐이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최근 들어서는 이란과 평화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 협의를 위해 만든 협의체죠. 디카스가 일본 도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대응을 위해서 만든 협의체죠. NCG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 지금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관세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소식을 들어가겠습니다. 6월 10일, 오늘 월요일이죠. 이란 대통령 선거를 6월 28일 앞두고, 이제 5월에 헬기 사고로 갑자기 에브라힘 라이시라는 대통령이 죽었죠. 그래서 그 후임자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후보자 3명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자는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죠. 그러면서 현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강경노선의 전임 대통령이죠. 이건 한국에서 이분의 이름은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흐무드 아흐메디나지에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국회의장이면서 이란에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국가 원수예요. 그 사람하고 카메네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왼쪽 사진에서는 제일 중앙에 위쪽에 안경 낀 사람이거든요. 이 카메네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에는요, 미국과 일본이 군사물자 조달을 협력하는 창구죠. Defense and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Sustainment, 줄여서 디카스라고 하는 신규 양국 협의체가 있어요. 그 회의를 도쿄에서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윌리엄 라플란트라는 미국 국방부 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일본 방위성 산하의 방위장비청 마사키 후카사와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우선 당장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F-15, 그 다음에 F-16 이 전투기죠. 이 비행기 유지 보수 정비를 일본 측이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이죠. 이 6월 11일 월요일에는 서울에서 또 한미 간의 양자 회의가 열리는데요.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NCG라고 부르는 한미 핵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2023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을 적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양국이 시작한 대화 협의체로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미국 국방부의 우주정책 차관보 대행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비핀 나랑이라고, 이름부터가 또 생긴 모습이 인도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을 했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화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 학사와 석사를 마친 다음에 공부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생 중에서 정말 20명, 30명 정도 뽑는 장학금이 있어요. 하나는 로즈 장학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셜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그 마셜 장학금을 타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갔고,
거기서 전공을 바꿉니다. 국제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 석사를 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옥스퍼드에는 그 칼리지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단과 대학이라고 할까? 어떤 뭐 같이 먹고 자는 기숙사 대학이 한 2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일리올 칼리지라고 있어요. 영국의 이 정치인들 중에 한 3분의 1,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 옥스퍼드의 베일리올 칼리지 출신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았고, 전 현직 총리들 중에 이 베일리올 칼리지 출신이 많은데, 옥스퍼드에 유학 갔을 적에 바로 그 베일리올 칼리지에서 그 먹고 자고 공부하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10년쯤 전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베일리올 칼리지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남다르게 느끼는데, 아무튼 이 비핀 나랑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한국의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만나서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는 것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오늘이죠. 월요일 6월 10일에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100bps, 그러니까 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7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뒤로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22%인데요. 7번 연속 동결하고 8번째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30개월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월에 파키스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8%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또 파키스탄의 재무부도, 정부죠. 재무부도 연간 예산안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0일 또 월요일 오늘입니다. EU 유럽연합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그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유럽연합이 이제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발표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2023년부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준비를 했지만, 지난 주말에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선거를 의식해서 이번 주로 미룬 겁니다. 왼쪽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X축에 2020년 1분기부터 오른쪽에 2024년 1분기까지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그 물량을 Y축에 보시면은 기본 1000단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에 10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으로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머세디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렇게 독일의 전통적인 아주 그 자동차 강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그 자동차에 또 보복 관세를 중국 정부가 매길까봐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EU의 관세를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로 건너뛰어서 중국에서 5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은 아주 조금 소폭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제조업의 그 과잉 설비 투자에다가 밀어내기 수출까지 전방위로 지금 애쓰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글자 그대로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X축에서 가장 왼쪽이 2021년 1분기,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2024년 1분기인데 지금 핑크색으로 지금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중국이고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가 영국이고요. 그 아래 하늘색이 유로존이고요. 그 아래가 짙은 군청색이 미국이고 연두색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물가 상승이 더 저조한, 그래서 디플레이션 쪽에 지금 속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6월 14일 금요일에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그리고 금리,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X축의 가장 왼쪽이 2024년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2026년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이라는 기간에 일본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릴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리느냐, 2026년 말까지 보면 1.25%에서 1.5%까지 기준금리를 일본은행이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을 전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 동영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이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